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기계발 두 번째 시간 공부 학습론에 대한 영상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망각의 기억곡선, 망각곡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공부는 질로 승부를 봐야 될까 양으로 승부를 봐야 될까 뭐 그런 것들, 결국에 질이나 이런 재능이 없는 사람들, 그런 게 부족하거나 하기 여건이 좀 내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결국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양으로 승부 봐도 된다, 남들을 뛰어넘을 만큼, 나보다 앞서 있는 자들을 뛰어넘을 만큼 양적으로 승부를 봐도 결국 승부는 같아질 수 있거나 승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의 망각곡선 이런 이론을 정립해서 내가 어떻게 반복을 효과적으로 해나가면 이렇게 공부 효율을 느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작심삼일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학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작심삼일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게 만약에 self-destructive하게 자기 파괴적으로 그런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되면 될 일도 안 된다. 오르지 못할 나무가 없어야 되는데 못 오를 나무가 곳곳에 생기게 된다. 그럼 결국 공부의 핑계로 이어지게 되고 학습의 부재로, 그리고 실패로 이어지게 되고, 계속 실패가 반복되면 그것들이 바로 자괴감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본인들은 학습하는 사람들은 매일마다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야 됩니다. 큰 승리 필요 없어요. 매일 그날 내가 정해놓은 건 했다. 이게 바로 작은 승리거든요.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큰 승리가 되는 것이지, 즉 내가 원하는 입시에서 아니면 공무원 시험에서 모든 합격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그 작은 승리 하나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 어때? 내가 오늘 10페이지 보기로 했는데 9페이지밖에 못 봤어. 에이, 내일 하지 뭐. 내일 11페이지 보면 되지. 이거는 작은 승리를 한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견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 각설하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 공부하는 이런 학습자의 태도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와 더불어서, 오늘은 그럼 내가 왜 공부를 하기 힘들까? 내가 책상에 앉아있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과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거 섞어서 좀 제 견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자, 공부는 왜 힘들까요? 자, 공부는 왜 힘이 들까? 자, 여러분 이런 고민 한 번씩 해보신 적 있으시죠? 왜 공부가 힘들까? 나만 힘든 건 아닐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과학고를 가고 서울대를 가는 사람들도, 그리고 의대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는 사람들도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공부를 정말 해도 끝이 없고 공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공부가 좋아서 취미라는 사람들은 세상에 몇 안 될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공부가 왜 안 될까를 한번 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것에 새롭게 몰두를 하려면 그게 만약에 공부라면 이 공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금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공무원 시험이나 뭐 여러 가지 입시나 대학원 시험이나 학습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학습을 통해서 그 목표나 이런 것들을 성취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 학습이란 것에 대한 이 대상물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공부를 처음 이렇게 시작했어요. 지난 영상에도 저도 제 고백을 했듯이 저는 전공이 체육이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를 나왔고요. 원래는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길이 틀어져서 더 이제 제가 와서 지금은 미국에서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왜 공부를 시작하게 됐을 때 공부가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저는 공부가 어렵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했고 저도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암울했고요.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먼저 카페에 앉아서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가고 그리고 물어보러 다니기도 했고요. 그런 작업들이 시간 낭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독특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왜 공부가 어려웠을까? 공부라는 게 어려울 이유가 있나?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요. 실제로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오랜 시간 앉아서 이렇게 무언가에 몰두하게끔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게 답이었더라고요. 이건 결국엔 과학적인 이론하고 또 맞닿아 있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인문학이든 과학이든 이렇게 이공계든 이렇게 문과든 이과든 결국 진리는 저 위에서 만나거든요. 철학이라는 공통된 학문에서 파생된 학문이기 때문에, 응용 학문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철학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몸이 정말 수십 조개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인체는요. 그러면 이 인체들이 가만히 있느냐?
지금 이제 역학적으로 이제 물리학이 다 밝혀졌지만, 정말 세포 세계로 들어가면 세포도 움직이고 계속 활동을 하고요. 그 안에 더 세계 밑으로 파고 들면 진짜 이런 전자의 세계도 있어요. 끊임없이 움직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발달시킨 게 양자역학입니다. 말 그대로 끊임없이 이 물체라는 것들은요, 가장 밝혀진 이 우리 인체에 대한 모든 것들, 이 세상 만물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뭔가를 하고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확률을 만들어내고, 그 확률 속에서 꼽히는 것들, 계속 확률적으로 뭐가 작용이 일어나고, 무슨 작용들이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카페에 앉아서 친구랑 수다를 떨면 시간이 금방 가죠. 언제 그랬는데 3시간, 4시간, 5시간 흐르죠.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그날 하루 밤을 새죠. 그쵸? 드라마 한번 정주행 해보세요. 넷플릭스에서 정주행 한번 하면 기본 6시간 하루 밤 꼴딱 셉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쵸? 재미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뇌 구조도 그렇고요. 인간이라는 그 본성 자체가 흥미나 재미 위주로 끌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은 시간이 얼마가 가든 몰두해서 그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을 해버립니다.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가만히 앉아 있기도 하지만 내가 집중한다는 그 뜻 자체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듯이, 아니면 친구랑 뭐 운동을 하듯이, 내가 좋아하는 거 뭔가를 할 때는 내가 몸이 움직이고 있을 때의 확률이 더 크죠. 그쵸? 무슨 활동을 할 때입니다. 영화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활동을 할 때 인간은 계속 즐거움을 느끼고 그게 더 쉽다고 느낍니다. 좋아하는 걸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공부로 돌아와 보죠. 공부는 자, 크게 봐서 학문이라는 거, 아니면 돌을 닦는 도승이라든지, 아니면 승려라든지, 신부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아주 오랜 시간 기도나 이런 연분이나 여러 것들을,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득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스님 보면 결국 살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다 몸을 태워보면, 그러면 몸에 이렇게 검은 돌같이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인간의 남은 흔적들이에요. 그 고통을 이겨냈을 때의 흔적물. 인간은 본래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 활동을 하면서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반대로 돌리는 겁니다. 움직이지 마. 한 자리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10시간, 12시간 하고, 몇 날 며칠 음식도 먹지 않고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16시간, 20시간,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년 365일, 그렇게 몇 년을 공부해서 고시 합격해서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렇죠?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인 움직이라는 것을 거스르는 작용입니다.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들이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 몸은, 세포는, 그리고 우리의 이런 전자나 이런 그런 미시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미시적인 세계는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는데, 우리의 욕구는 끊임없이 움직이지 말라고,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움직이지 말라고, 무언가에서 엄청난 몰두를 하게 되면 움직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죠? 움직이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운동이나 몸으로 하는 것들이지만, 정신세계, 즉 정신세계라고 하면 공부나 학습이나, 그리고 정신수양이나 종교라든지 이런 그 모든 걸 포괄하는 이런 정신세계, 내적인 학습들은요, 움직이지 않아야 득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거든요. 신인간한테 부여한 자유의지를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숨을 쉬고 활동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활동 반경이에요. 그런데 숨을 쉬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숨도 억제할 만큼, 땀 한 방울 억제할 만큼 내 몸을 끊임없이 절제하고 가두는 겁니다. 이 틀 안에 본인을 가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부고 학습이고 내적 세계로의 탐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학습으로 대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터디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본성인 움직이는 것을 거스르기 때문이죠. 자, 이게 공부가 힘든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도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있습니다. 자, 공부가 힘든 이유가 1번이 이거였다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 같다면 2번은 뭘까요? 바로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관성의 법칙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중학교만 돼도 중학교 그냥 이렇게 과학 시간에 가르쳐 주는 겁니다. 뉴턴의 제3법칙 중에 제1법칙이죠.
가만히 있는 물체는 계속 가만히 있고 이미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한다. 그런 거죠. 자, 버스를 탔습니다. 한국에 버스를 탔어요. 갑자기 버스가 움직이고 있던 차가 출발합니다. 그럼 내 몸이 어떻게 되죠? 앞으로 쏠렸다가 뒤로 이렇게 움찔하죠. 이게 무슨 작용일까요? 관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가만히 앉아있고 싶어하는 원래 가만히 있던 내가 가만히 있다가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서 내가 이렇게 움찔한 겁니다. 그쵸? 관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평소에 가만히 앉아있는, TV만 보고 가만히 앉아있는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평생 그렇게 하기 더 쉬울 겁니다. 그쵸? 그게 그들이 했던 관성이니까요. 그게 관성이 저는 그냥 그들이 만든 습관이라고 봐도 된다고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성이 꼴 습관이에요. 내가 평생 가져왔던 그 습관이 곧 관성인 겁니다. 내가 평생 아침에 조깅을 하던 사람이었다면 평생 그 조깅하던 그 습관이 바로 나의 관성이고 그 관성이 내 습관인 겁니다. 그렇죠? 평생 공부를 해왔던 사람이라면 공부가 쉽죠. 왜? 공부를 평생 쭉 해왔으니까. 근데 평생 공부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공부가 어려울 겁니다. 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면 뭘 이겨야 됩니까? 이게 바로 관성과 더불어서 간단하게 마찰력 이야기도 좀 할게요. 정지한 물체가 움직이려면 여기 마찰력을 이기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이 힘을 능가하는 힘이 여기 부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서 비로소 정지했던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역치라고도 그럽니다. 역치. 영어로는 threshold라고 그러는데 이게 많이 쓰는 말들입니다. 학습에서. 물리적 용어지만 학습에 많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마찰력을 이기고자 하는 그 역치를 넘어서는 힘이 뒤에서 밀어줘야지 그때서야 쭉쭉쭉쭉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한 번 움직이는 물체는 어떻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쭉 가는 겁니다. 웬만하면 정지하지 않아요. 학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운동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학습, 그러니까 몸으로 배우든 정신세계를 배우든 모든 걸 배운다는 것 자체가 바로 관성의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내가 평생 공부해 본 적 없는 사람이야. 체육이나 미술이나 예체능을 하던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전혀 공부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더니 공부를 해야 되겠어. 공무원이 돼야 되겠어.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 운명이 되어버렸는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돼?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여기 정지 있는 차와 같은 거예요. 근데 평생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 공부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앞으로 나아가야 돼. 실력이 향상돼야 되니까. 여기가 시험이 합격이라는 목표라면 여기까지 가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이 역치 이상의 힘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역치가 바로 정지 있는 물체라면 마찰력에 해당하는 거겠죠.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마 내가 공부를 그만큼 해본 적이 없을수록 이 마찰력, 즉 역치는 클 겁니다. 그렇죠?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그 해본 가라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편할 텐데 내가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일수록 이 스레솔트는 더 높고 마찰력은 클 겁니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힘든 겁니다. 대부분 내가 평생 공부를 해왔다면 좀 더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시에 한 번 합격한 사람들이 다른 고시에 또 합격하고 또 고시에 합격하고 서울대 지나간 사람들이 또 편입해서 서울대 의대를 가고 또 서울대 치대를 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공부를 그냥 평범하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은 타고난 공부쟁이인가 보다. 타고난 머리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맞죠?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게 재능이라면 재능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위 1% 재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이 관과하는 건 그 사람들이 1% 재능을 가지고 나머지 99%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지 않을 때 보냈던 그 시간들, 인고의 자기 자신과의 싸움들, 이 역치를 넘어서고자 계속 이 차를 목표선까지 몰고 가고자 했던 끊임없는 자기 노력은 안 보신 거예요. 그것들이 있어서 빛이 나는 거거든요. 결과로 이어진 거고요. 실제로 그렇죠. all of nothing이에요.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입시라는 것 자체가. 여기 통과하면 100이 되는 거고요. 여기 통과 못하면 결국 통과 못하고 포기하는 순간 0이 되는 거예요. 공부에 있어서 내가 99% 했다, 99점이라는 게 있습니까? 학창시절에는 있지만 사회 나와서 어딘가 입시를 치른다. 내가 합격의 당락을, 그러니까 pass or fail. 생각해 보십시오. 100%는 패스고요. 99%는 fail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 자체가, 사회 나와서 하는 공부라는 것 자체, 학습이라는 것 자체는 이 100% 패스를 원하는 겁니다. 이 패스는 뭐냐? 목표선까지는 가주면 다 패스예요.
이걸 그냥 이론적으로 비유했을 때. 근데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관성의 법칙을 이기지 못하고 작심삼일, 제가 작심삼일 지난 시간 해도 된다고 그랬죠. 작심삼일을 하긴 하는데 작심삼일을 하다 지쳐서 결국 중도에 요 끝까지 가기 전에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성된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결국 작심삼일을 100번, 1000번, 10,000번 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결국 패스로 이어지죠. 100%. 결국 1%가 모자라면 페일인걸요. 그러니까 작심삼일 해도 된다니까. 결국 공부를 해서 작심삼일을 계속하면 언젠가 이 공부라는 차는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일단 움직이면 어떻다? 아주 약간의 힘만으로도 마찰력을 이미 뚫었기 때문에 쭉쭉 나갑니다. 쭉쭉. 처음 여기 움직이기까지가 힘든 것이지 일단 움직이면 차는 쭉쭉 나갑니다. 운전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그쵸? 가속 페달 한번 쭉 밟고 나와보세요. 그렇다고 차가 갑자기 멈춥니까? 아니죠. 마찰력 때문에 지로면에 도로의 마찰력 때문에 저절로 차가 속력이 감소합니다. 점점 정지하겠죠, 언젠가는. 그렇죠? 그렇다고 영원히 바로 정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줄어드는 그 차에서 다시 한번 가속 페달을 또 밟으면 더 쉽게 나가죠, 차가. 바로 그게 이 관성의 법칙. 마찰력을 넘어서는 관성의 법칙과 똑같은 겁니다.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싶어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좀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공부가 바로 이런 거예요. 공부를 해보지 않고 마찰력을 이기기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관성을 이기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부가 어렵다고 얘기하고요. 일단 이 초기에 이 놀라울 정도의 역치만 이겨내서 초기 한 석 달 정도만, 석 달도 아니죠. 한 달만 내 몸을 매일마다 열심히 굴려서 극한으로 몰아서 이 관성으로 이 차를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들은 공부가 점점 쉬워진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1년 정도 공부를 꾸준히 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공부에 반열에 오릅니다. 공무원 시험도요, 편입 시험도요. 공부를 몇 년 할 필요 있나요? 1년 안에 다 승부를 봐야죠. 실제로 그렇고요. 만약에 지금 제가 영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도 했었고 지금도 이제 유튜브로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어떤 사정이든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영어 공부를 평생 했지만 또 여기서 영어 공부를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한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문법부터 해야 돼서 한다. 좋은 거예요. 그게 그 자체로 칭찬받을 만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영어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한국에서 영어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 미국에 시작한데도 여기 0에서 시작하는 건 아닐 거예요. 더 쉬울 거란 말이죠. 이 마찰력을 쉽기가. 이 역치를 넘어가기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그럼 공부가 일단 흘러갈 겁니다. 이때 뭘 해라? 매일 하면 제일 좋은데 안 되면 작심삼일을 10번, 100번 하는 각오로 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또 3편에서 한번 또 다른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